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NCT 디스커버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NCT 디스커버리 메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오토 메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메쉬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지만 유한 요소 해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메쉬는 기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스 트럭 서스펜션 스텝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웰컴 스크린 닫아주시고 이번엔 다른 방법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폴더를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스텝 파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좌우 아무데나 처음 화면에는 상관없이 그냥 놓고 드랍 해주시면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디스커버리에서는 솔브 버튼을 눌러야지 메쉬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스트럭 서스펜션에 대한 구조 해석을 진행했던 파일이 있으시면 그 파일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텝 파일 실행부터 해석까지 빠르게 입력해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메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리파인 모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리파인 모드로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해석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해석에서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셰시, 스트러트 제외해 주시고 이렇게 지워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불필요했던 부분들 다 클릭해서 우클릭하신 다음 익스클루드 그리고 하이드.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연결하는 볼트도 저희가 컨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경계 조건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먼저 여기 지지점이었던 부분들은 힌지 서포트로 연결했었죠. 여기 있는 지지 서포트 힌지 그리고 체크. 자, 이제 아래 부분들도 다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힌지 서포트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있는 스핀들이 이제 여기 있는 업라이트 방향에 가게 저희가 생성했었죠. 자,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폴스 그리고 5000N 방향을 이쪽으로, 방향을 또 위쪽이었으니까 저희가 더블 클릭해서 위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모델 수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업라이트로 옮겼고 그 다음 스핀들도 업라이트에 붙여주시고. 자, 그럼 일단 기본 세팅은 끝났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연결부는 저희가 힌지로 조인트를 줬습니다. 조인트 눌러주시고 여기 한번, 그리고 세컨더리면 클릭. 그 다음 반대편은 세컨더리면이 아니었죠.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 픽스드가 아닌 힌지드. 자, 힌지드 조인트 하나 추가됐고요. 이 아래 부분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반대편도. 자, 이제 경계 조건은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준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경계 조건 다 입력이 되었으니까 이제 익스플로어 모드의 메쉬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익스플로어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익스플로어 모드로 넘어가기 전에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었네요. 이 부분 업라이트랑 A암도 저희가 슬라이딩 조건을 줘야 되겠죠. 빈지도 컨택 들어가셔서 첫 번째 거 업라이트 그리고 A암, 이 연결을
슬라이딩인데 아이디얼라이즈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아래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업라이트 A0 슬라이딩 아이디얼라이즈. 네, 슬라이딩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이대로 익스플로어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익스플로어 모드에서도 메쉬는 해석을 진행해야지 생기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눌러보겠습니다. 물론 슬라이딩이랑 힌지드 조인트가 표현이 안 되겠지만 저희는 메쉬를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해석 결과는 상관없이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에서는 리파인 모드나 익스플로어 모드 모두 이렇게 피델리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측으로 옮기게 되면은 지금 해석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클릭해서 옮기시게 되면 바로 이 결과가 조금 더 조밀해져서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격자의 크기는 여기 피델리티 바를 이용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 탭 위쪽에 보시면은 피델리티에서 레졸루션이랑 사이즈 프리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익스플로어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쉬의 전부인데요. 먼저 여기 있는 컨투어를 꺼주시고 레졸루션을 클릭하게 되면 모델 테두리에 빨간색 선이 보이시게 됩니다. 혹시라도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둘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빨간색이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최적에서 이 모델이 격자로 짜졌을 때의 최적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실제로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그 상태로 마우스를 모델에 갖다 대시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 적용된 격자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1.26, 1.26, 1.26으로 나오죠. 자, 이 상태로 피델리티 바를 내려보겠습니다. 내리시게 되면 해석도 지금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는데, 그 상태로 이제 마우스를 다시 갖다 대시면 1.26이었던 게 1.93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지금 익스플로어 모드에서는 전체적으로 메쉬 사이즈를 균일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어디를 갖다 대도 아마 1.93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모델인 경우에는 아닌 경우가 있다고 확인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3mm로 전부 일정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익스플로어 모드에서 메쉬 기능이고요. 이제 리파인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파인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을 진행해야지 메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석이 완료됐으면은 우측에 있는 솔버보드 우측에 있는 쇼 메쉬 버튼을 눌러서 메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조밀하게 있고 어떤 부분은 듬성듬성하게 있죠. 자, 일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컨투어를 꺼주시고, 리파인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피델리티 바를 이동하셔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조절하실 때는 여기 피델리티 바를 이용하시면 되고, 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입력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먼저 글로벌 메쉬가 있습니다. 글로벌 메쉬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Determine Sizing Automatically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사이즈를 정하는 건데, 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커베이처, 여기는 곡면 부분에 좀 더 많은 격자를 밀어넣겠다 하시면 커베이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곡면이 아닌 좁은 영역에도 많은 격자를 넣고 싶다 하실 때는 프록시미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능 모두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커베이처 앤 프록시미티,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픽스드는 수치를 말 그대로 픽스드해서 그 수치대로만 전체적으로 모델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커베이처를 클릭해서 세부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게 Use Predefined Setting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폴트 세팅을 자동으로 적용을 해서 디폴트 세팅으로 적용이 된 그 값으로 커베이처를 적용해서 메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치를 입력을 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니멈 사이즈, 맥시멈 페이스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 그로스 레이트, 커베이처, 노멀 앵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말 그대로 그냥 사이즈 조절하시는 겁니다. 미니멈 사이즈는 최소의
격자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맥시멈 사이즈는 최대 격자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맥시멈 페이스 사이즈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페이스에 한 모델에 속한 면의 최대 사이즈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절하시는 거고요. 그로스 레이트는 작은 격자와 큰 격자 사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자 사이에 좀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숫자를 적게 넣으시면 되고요. 숫자를 크게 넣으시면 격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커베이처 노멀 앵글은 격자들끼리 모았을 때 곡면에서 격자들끼리 모으고 이제 그 선들을 중심선으로 잡고 곡면에 대한 중심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그 한 격자가 이루는 최소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대 각도죠.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각도가 작을수록 곡면에서 조밀하게 격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커베이처고요. 프록시미티를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4개 사이즈와 그로스 레이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록시미티 사이즈 펑션 소스는 말 그대로 프록시미티를 적용할 기준에 대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지, 엣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지, 그리고 페이스와 엣지 둘 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지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요. 보통 저는 페이스를 씁니다. Number of cells across cap은 기준으로 정한 대상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면을 정했으면 면과 면 사이에서 격자가 얼만큼 많이 들어갈지 정하는 수치이고요. 저 값이 클수록 격자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면 커베이처 앤 프록시미티. 자, 방금 전에 확인했던 기능들이 전부 다 보여지셨습니다. 말 그대로 커베이처랑 프록시미티를 동시에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픽스드는 되게 간단해졌죠. 사이즈와 그로스 레이트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조절해서 여기 적용된 값이 그대로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저희는 이거를 해석할 때 2mm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mm 먼저 입력하시고 맥시멈은 둘 다 5mm로 하겠습니다. 둘 다 5mm로 하고요. 지금 여기 적용된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기능을 바꾸셔도 동일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서 결과를 메쉬를 보겠습니다. 네,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컨투어를 종료해 주시고, 네, 또 확대해서 격자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균일하게 격자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격자를 구성하는 게 픽스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커베이처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커베이처 클릭 하시고 솔브. 네, 커베이처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확대해 보시면 여기 이제 라운드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라운드 면이 이전보다 조금 더 조밀해졌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밀하게 메쉬 격자를 넣어줄 수 있는 게 커베이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확인을 더 해보시기 위해서 프록시미티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프록시미티의 메쉬 결과입니다. 여기 있던 곡면에 들어갔던 많은 메쉬들이 사라지고 지금 여기 있는 틈에 있는 좁은 면적에 메쉬가 많이 들어간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프록시미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커베이처 앤 프록시미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커베이처 앤 프록시미티입니다. 원래 여기 부분만 격자가 많았던 프록시미티와 또 여기 있는 라운드의 격자가 많았던 커베이처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곡면과 좁은 면적에 굉장히 메쉬가 많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메쉬에 대한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로컬 메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 메쉬는 말 그대로 국부적으로 메쉬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인데 대상이 바디, 페이스, 엣지 이 세 가지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메쉬가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만약에 저희의 관심 영역이 스핀들과 업라이트 이 두 부분만
관심 영역이다. 그래서 A암에 들어간 메쉬를 조금 줄이고 싶다 하실 때 세 번 클릭하면 바디 셀렉트입니다. 바디 셀렉트 해주시고 글로벌을 2mm에서 5mm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큰 10mm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단위 조절도 이렇게 하신 다음 10mm, 그 다음 아래에 있는 A암도 동일하게 10mm. 이제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메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메쉬 결과가 확인이 되죠. 자, 보시면 여기 업라이트와 스핀들에는 메쉬가 이렇게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A암 외부 부분 보시면은 훨씬 더 넓게 변했죠. 원래는 균일하던 게 이 부분 넓게 변하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그로스 레이트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좁은 영역에서 조밀하게 들어간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A암들에서 메쉬 격자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능들이 선택이 되고 적용이 된 상태에서도 피델리티 바를 움직여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피델리티 바를 우측으로 가시면 메쉬가 좀 더 조밀하게 형성이 되고요. 왼쪽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메쉬들이 좀 더 듬성듬성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메쉬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